네, 오늘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게 이 G2의 경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서 투자의 방향성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G2의 경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감을 꺾어야 될까요? G2의 경기 정말 어떤 상황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G2에 대해서 기대감을 꺾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연초에 시작했을 때 G2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은 약간은 현실에 맞춰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있었던 고용 지표나 이런 부진이 물론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굳이 유로존으로 인해서 리세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경기의 상방향 여백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고용에 대해서 숫자보다는 오히려 고용의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고용의 속도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역시 쉽사리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이 극단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7% 미만의 성장이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 단기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나타나는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1, 2년 차에 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1, 2년 차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2분기 중에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는 사실이지만 너무나 기대감이 과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우려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특히나 6월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월에 이 이벤트들 어떻게 진행될지, 지수의 방향성은 어떻게 따라서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지수를 말씀드렸을 때 하단 여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조정이 나타날 걸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여전히 유로존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시장이 불안감을 떨쳐내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여서 상방 여백은 계속해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상대로 시장이 전저점 영역을 하회하는 큰 폭의 조정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6월 중에 반등의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악재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악재가 깊어질수록 정책적인 대비도 역시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6월 중에는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보자면은 전저점 영역을 넘어서는 오버슈팅 성격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6월 말은 현재 영역보다는 지수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단은 제한적이겠지만 하단 역시 전저점을 이벤트에 따라서 다소 깰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5월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라고 다소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럽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로존 문제가 복잡한 거는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문제를 판단하자면은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은행의 신용 경색 리스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주 급변하는 국채 금리에 의한 재정 안정성 문제, 또한 세 번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유로존의 문제가 글로벌 실물 경기로 전이되는 그런 우려감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얘기지만 이전부터 나타났던 상황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최초에 나타났던 2년 전부터 나타났던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번져나가면서 이슈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던 장이 중간쯤부터 이탈리아나 스페인, 소위 말하는 피그 국가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 우려감이 또한 국채를 가진 거에 대한 은행의 국채 손실 부담으로 이어졌고, 이런 부담이 은행의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까지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2012년 연초에 LTRO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 자체도 이 신용 경색에 대한 차단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고, 다행히도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그때까지는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페인의 금융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LTRO를 사용해도
신용 경색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금융위기가 퍼지는 것이 아니냐, 또한 글로벌 경기로까지 위축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에 유로존 문제를 말할 때는 위기가 계속해가지고 재정 적자가 긴축을 불러오고 긴축이 또 은행 신용 리스크하고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또 긴축으로 들어가고 글로벌 경기가 다시 악화되는 제가 말하기에도 약간 복잡한 이런 악순환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각 국가의 정치적인 논란들이 얽혀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아서 단기간에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적어도 6월 중에 문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유로존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로 예정돼 있는 ECB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ECB 회의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어서 당장의 지수 반등으로 나타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경향이 있지만 6월 6일 있을 ECB 회의 이후에 나타나는 뉴스 플로어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구체적인 방향성 등을 보면서 시장이 반등 타이밍을 잡아 나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ECB 회의에서는 지금 약간의 기대감이 과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어떤 소식이 나온다면은 시장이 반등 타이밍을 또 잡을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반등 타이밍은 사실 ECB에서 유로존 은행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LTRO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LTRO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ESM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LTRO 같은 경우에는 더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쓰여지지는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시장에 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한 오늘 또 급락이 워낙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책적 기대감 이외에 제시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점도 사실 얘기하기가 힘든 시점인데, 하지만 현재 1780포인트가 코스피 지수로 1780포인트가 PBR 1배 수준임을 감안해 본다면은 현재 시점이 과연 과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같은 과도한 금융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할 걸로 보이고, 또 단순한 경기 회복이 더디고 또한 심리가 과도하게 우려를 포명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후자의 무게를 둔다면은 시장이 1780에서는 반등이 나타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 국면에서 추격적인 매도보다는 오히려 주도 섹터의 비중을 유지하고 7월에 실적 시즌을 기대하는 종목 중심의 접근이 유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테마를 중심으로 한 종목이나 아니면은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더 중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적이 유효하게 나오는 종목과 그리고 3분기, 4분기를 걸쳐가지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현재 주도주에서 산업재나 소재 쪽으로의 일부 비중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주도주 섹터를 유지를 하면서 소재, 산업재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저희가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광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